지금 올해 시장은 한마디로 우리가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부터 판단해야 되잖아요. 강세장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강세장이냐. 그 강세장에도 보면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실적이 동반이 안 되는데 주가가 금리 때문에 통화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장을 우리가 유동성 장세 또는 금융 장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긴축 기조로 갔었기 때문에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왜 올라갔느냐? 실적 장세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가장 핫한 주도주가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인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강세장 유형 속에서도 실적 중심으로 올라가는 실적 장세다라는 걸 미리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장을 봐야 시장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가지? 코스닥도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못 뚫고 지금 작년 7월 고점 대비해서 한 10% 빠져 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실적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닝 쇼크가 났었잖아요. 지난 4분기까지. 반면에 같은 반도체인데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흑자 3천억 이상 영업이 흑자가 났고, 그런 부분을 보면 하이닉스 주가는 신고가가 났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96,000원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7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20%나 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약한 이유는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실적 모멘텀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현상은 알겠는데 올해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역시나 코스피를 전망을 하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해야죠.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은 올해 예상치가 31조 정도 잡혀 있거든요. 벌써 1분기부터 흑자로 많이 돌아섭니다. 흑전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나는 수익이 1조 이상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익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그 이유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이익이 실적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전망을 저는 지금 3월 초이지만 연말까지 2500에서 3100 사이에서 코스피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식이 뭐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3년 뒤, 5년 뒤에 올라가는 거 의미가 없고, 그죠? 올해 언제 갈 거냐인 부분인데, 먼저 3천 얘기하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2650이니까 지금 2650에서 10%만 올라도 2900이에요. 예,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 한 14%만 올라가면 3천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3천을 돌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반드시 올라줘야 되는데, 그동안의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 전부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일본 시장도 32년 만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독일 경제 작년에 안 좋았다고 했는데 독일 주식시장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하게 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못 나오고 있는 좀 지지부진한 시장은 중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그런 부분이고, 자, 거기서 중국 시장이 최근에 보면 약간 턴어라운드 조짐이 있고요. 최근에 중국 시장의 거래 대금도 터지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7천억, 6천억 위안에서 거래되다가 최근에 1조 위안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터지고 있고요.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시장이 회복이 돼야 우리나라에 많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세계 명품 시장에 있어서 거의 50%의 소비를 해주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소비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이 보면 너무 약했죠. 중국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꽤 많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긍정적인 점은 일단 중국 소비가 살아나는데,
이 부분에 삼성전자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핸드폰이 가장 많이 팔릴 때 보면요. 5억 대 이상 팔렸어요. 중국에서만. 그런데 시진핑의 3년임에 대한 공산당 대회가 열렸던 2022년 11월 전까지 중국의 핸드폰이 한 2억 6천만 대밖에 안 팔렸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랬던 부분이 작년 9월, 10월 화웨이의 메이트 7, 메이트 60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애국 소비? 애국 소비인가 했더니 핸드폰이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내년 중국에서 핸드폰의 성장이 보수적으로 지금 5% 이상은 성장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2013년도에 삼성전자 갤럭시 핸드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24%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S24 AI가 장착된 이 핸드폰이 괜찮네라는 지금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좋은 일이 났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나왔을 때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중국 시장에서의 삼성 핸드폰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고 판매가 다시 늘어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있는 변화 중에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정책보다도 미국의 정부 정책, 중국의 정부 정책, 이 G2 국가의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의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파운드리에 대한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라. 왜냐하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파운드리 시장의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는 TSMC의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3등이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저기 5등, 6등에 위치하고 있는 인텔에게까지도 빨리 파운드리의 기술을 그리고 공장 캐파를 높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TSMC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 어느 정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넘버 2라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로 인해서 지금 TSMC에다가 도전장을 내민 그런 상황이고 3나노 기술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SMC의 의존도를 낮추라는 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96,800원을 갔을 때 사람들이 금방 12만 원 갈 거다라고 열광하면서 주식을 살 때 그 12만 원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선전을 할 거다라는 거였는데 선전은커녕 오히려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 삼성전자가 그럴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앞으로 1년 안에 9만 원까지도 트라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7만 4천 원에서 16,000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20%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까 코스피가 10%만 올라가면 2,900이라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20% 올라간다면 코스피가 얼마든지 3,000원을 갈 수 있는 모멘텀이고 언제 그게 가능하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다 올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굉장히 짜증스럽고 그동안에 지지부진했었지만 주가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밸류업 때문에 사는 건지 경기가 턴어라운드 된다고 해서 사는 건지 좀 헷갈리잖아요. 저는 둘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살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그런 약간 밸류업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경우가 1992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외국인한테 개방했을 때였어요. 그 개방을 했더니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사는가 봤더니 저 PER 주식을 사더라는 거죠. 아, 주식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PER이라는 멀티플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구나. 그런 걸 우리한테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줬던 장이 92년도였고요. 92년도에 외국인한테 개방하고 나서 95년 초까지 주식시장에 랠리가 옵니다. 95년 1월 달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는데 지금 22년 7월 이후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현선물 합쳐서 32조 가까이 샀어요. 이 정도 매수세면 어느 정도 장작을 잔뜩 넣어놓고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가 어떤 해냐면요. 올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4년제인데요. 그 4년제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은 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 1년 차가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보면 작년에 오지 않았던 그런 리세션이 하드 랜딩이 오래 오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미국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계속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물가는 잡는다고 페드가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G2 국가인 중국도 지준율도 인하하고 부동산 부양책을 막 쓰고 있죠. 그러면 이 두 G2 국가가 보면 다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랜딩은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런 측면을 다 감안을 해보면 2025년 장은 마지막 이 주가가 불을 뿜을 때 보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오버슈팅이 나오는 장이 내년에 연출될 거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 그리고 G2 국가의 국가 정책,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등등 다 감안을 해보면 2025년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시장도 신고가를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